여러분은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킬과 영화 보고 싶다의 지킬 홍문화 영화 칼럼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로맨스 영화 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살아가며 비록 수동적이지만 어떻게든 사랑을 지켜내려는 주인공들의 애틋함을 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조금 다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 각자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지만 않고 상대방의 시간대로 완전히 이동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 영화의 메인 테마라 할 수 있는 시크릿, 새 느린 버전이었어요. 이 영화에는 비밀, 시크릿이란 곡의 느린 버전, 빠른 버전이 나오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줄거리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네이버 영화 속의 나무 위키 등을 참조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예술학교로 전학을 온 상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피아노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입니다. 학교를 둘러보던 중 신비로운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는 옛 음악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샤오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둘 사이에는 애틋한 마음이 싹트죠. 하지만 상륜이 샤오이를 더 알고 싶어 할 때마다 그녀는 비밀이라고 일관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만 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오이는 샹륜이 같은 반 여학생 칭요와 뽀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곁에서 사라지죠. 사실 샤오이는 상륜보다 20년 전에 이 예술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샤오이는 어느 날 옛 건물의 연습실에서 피아노 아래에 떨어진 천식약을 줍다가 피아노 바닥에 끼어있는 악보를 줍게 되었던 거죠. 그 악보는 시간을 넘나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크릿, 그 악보에 기보된 속도대로 치면 미래로 여행할 수 있게 되며 그보다 빠르게 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악보였죠. 단, 악보가 발견된 음악실에서 연주할 때만 시간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첫 여행에서 우연히 상륜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것이었죠. 샹륜은 후에 시크릿 악보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음악실이 철거될 상황인데요. 음악실이 철거되기 전 샹륜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시크릿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실이 철거되면 샹류는 현재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데도 말이죠.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 샹윤이 과거로 가기 위해 빠르게 친 버전의 시크릿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대만의 멀티 엔터테이너 주걸륜이 감독, 시나리오, 주연 배우, 피아노 작곡까지 맡아 완성을 했죠. 2007년 개봉 당시 흥행에 아주 성공한 작품입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신 분들은 피아노 배틀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쇼팽의 곡들을 모티브로 한 피아노 배틀 들어보시겠습니다. 哇，把黑键变白键呢！金同学，你刚刚听仔细了吧？你可一个音都别错啊！好亮的，果然一个音也没少，看来要再出难一点的。肖邦圆舞曲，不太简单啊。对，我就知道不会这么简单。起来，起来！不是叫你一起来，是叫你站起来。他很可爱吧？可能连肖邦自己都不知道有这一段，你真是太有耳福了。宇豪即兴功力果然厉害，新同学。我朋友，看来今天有好戏可看了。
영화에서 샹윤이 20년 전 과거로 간다는 것은 지금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실까요? 지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 단 한 명만을 보고 그 사람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정할 수도 있고 또 끄덕끄덕하며 수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사랑이라는 불가사의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임에는 틀림없다는 거죠. 20년을 뛰어넘어 드디어 만나게 된 샤오이와 샹윤의 사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바라면서 두 번째 영화로 저희는 떠나볼까요? 먼저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익숙한 재즈 선율이 깊어가는 겨울밤의 정취를 더하는 느낌입니다. 네, 며칠 전에 꽤 많이 첫눈이 내렸죠. 방금 들으신 곡은 우디 앨런의 2011년작 미드나잇 인 파리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혼자 이네즈를 두고 홀로 파리의 밤거리를 배회하던 길은 종소리와 함께 호련히 나타난 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차가 데려다 준 곳은 1920년대라는 과거. 길은 그곳에서 1920년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조우하게 되죠. 그날 이후 길은 매일 낮에는 2000년대라는 현실에서 소설을 쓰고요.
밤에는 1920년대로 가는 자동차를 타고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루이스 부니엘,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등 유명 화가와 작가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또 길은 당대 최고의 미국 소설가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호평을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하죠. 그렇게 1920년대와 2000년대 현재를 오가던 길은 어느 날 우연히 현재에서 해밍웨이와 피카소의 연인이자 뮤즈인 아드리아나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은 아드리아나의 책을 통해서 그녀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길은 아드리아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은 파리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마차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마차는 1920년대에서 또다시 아드리아나의 꿈의 시기인 1890년대 벨 에포크로 데려갑니다. 아드리아나는 그 시대에 남기로 하고요. 길은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해밍웨이의 분석대로 약혼녀 이네즈가 폴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녀와 헤어져 파리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게 아드리아나도 헤어지고 이네즈와도 헤어진 길은 우연히 거리에서 콜포토의 음반을 팔던 파리지인 가브리엘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감독, 시나리오, 재즈 연주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원조 멀티 엔터테이너 우디 앨런의 영화입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는 칸 영화제 개막작에 초청될 만큼 작품성, 흥행성에서 모두 성공을 했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꿈의 시기,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이 있나요? 아드리아나처럼, 길처럼, 그리고 또 샹륜처럼, 샤오이처럼 만일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또 미래로 갈 수 있다면 머무르고 싶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우리는 과거의 특정 시기나 미래를 떠올려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 길은 현재에 확신이 없어서 자꾸 과거로 도피했던 것이죠. 글쓰기도 사랑하는 사람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현재라는 시간을 만족하고 사랑한다면 굳이 우리가 과거에서 시간을 또는 미래로 현재로 건너뛰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화에서 아드리아나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지금이 현재가 돼요. 그럼 또 다른 시대를 동경하겠죠. 상상 속의 황금시대. 현재란 그런 거예요. 늘 불만스럽죠. 삶이 원래 그러니까 라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길에게 해밍웨이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소멸된다 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에 휘둘리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자신의 감각을 느끼고 또 사랑하는 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가 오늘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는 불가항력의 시간에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엿보이는 영화였다면 오늘은 그 시간을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저항의 모습도 엿보인다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간 여행들이 무조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 않는 까닭은 아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현재라는 시간을 포기하지는 않았어도 자신의 현재 가치관, 습관 등을 고집할 수만은 없었던 순간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을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로 안착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는 모든 포기들도 그냥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로 안착하기 위한 애정 어린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킬과 영화 보고 싶다에서는 한파를 견딜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흔들어준 사랑 영화 2편, 말할 수 없는 비밀과 미드나잇 인 파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엔딩 음악은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 길이 1920년대 파리의 명사들을 만날 때 흐르던 곡입니다. 콜 포터의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지금까지 진행해 지킬 홍은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When the little blue bird, who has never said a word, starts to sing spring, spring. When the little blue bell in the bottom of the dell starts to ring, ding, ding. When the little blue clerk in the middle of his work starts a tune to the moon up above. It is nature, that's all, simply telling us to fall in love. And that's why birds do it, bees do it, even educated flea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In Spain, the best upper sets do it. Lithuanians, and let'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The Dutch in old Amsterdam do it, not to mention the Finns. Folks in Siam do it. Think of Siamese twins. Some Argentines without means do it. People say in Boston even bean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Romantic sponges, they say, do it. Oysters down in Oyster Bay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Cold Cape Cod clams, against their wish, do it. Even lazy jellyfish,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Electric eels, I might add, do it. Though it shocks 'em, I know. Why ask if shad do it? Waiter, bring me shad roe in shallow shoals. English souls do it. Goldfish in the privacy of bowls.